네, 반갑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조금은 아쉬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도 마이너스였다가 마지막에 플러스로 전환돼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가장 좋았던 것은 제약과 바이오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거죠. 어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제히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까지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희망 요소들을 또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조방바, 오늘 조선 같은 경우도 약간 강보합세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방산주들은 오늘도 역시 약세를 좀 보였고요. 2차전지까지 같이 딸려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고, 이 조선도 강보합, 그 다음에 방사는 약세, 2차전지 약세,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1% 내렸죠. 자,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은 올라오기 좀 힘들었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대신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608포인트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그 저항대 라인이 2650포인트 조금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2630에서 50 정도 라인으로 이제 이 맥시멈 저항 라인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을 지금 넘어가려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좀 필요한데, 자,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는가? 역시 반도체하고 자동차밖에 없겠죠. 자, 이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서 뚫어주는 에너지가 강해지게 되면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한 발자국만 크게 움직여줘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2650을 넘어가야지 2700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700을 돌파하더라도요, 2650 돌파하더라도 2700대쯤 돼서 또 조정 받아야 돼요. 들어와서 2650이 진짜 저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요, 시간적인 요소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이 잘 되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게 됐을 때 우리한테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정도 생각하시고요. 아직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650 터치 정도는 한번 하지 않을까, 아니면 살짝 넘겨주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오늘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쉰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살짝 들어왔다가 올라간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환율 잠깐 볼까요? 네, 나스닥 이런 거 보면 갭상승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 저항대 임박했기 때문에 살짝 조정 들어올 수 있고요. CPI 지표 발표가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네,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약간 경계심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환율 보시면 지금 1426원까지 올라왔죠. 자, 제가 생각하는 맥시멈 포인트는 1430원에서 144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은 관세 압박이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수출주에게 포지션이 전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지라인 때는 1420원대 잡혀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 같이 또 체크해 볼 필요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분봉 상황 다시 보시면 막판에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살짝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상승했다가 조금 내려가면서 유지되는 모습이라서 사실은 막판에는 코스피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바이오 쪽에만 집중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물론 중간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승의 어떤 기둥 역할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이쪽 흐름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 외국인 측에서 마지막에 1700원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강하게 만들어진 모습이었고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 오랜만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애들은 매도를 확실하게 줄여주면서 위쪽으로 올라섰고요. 마지막에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았다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들 매수를 뭘 했는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쪽 계속 집중하고 있었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매수가 확장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상승 쪽 베팅을 많이 걸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2650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그 가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거의 3% 내렸죠. 이거 좀 분위기 또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락했고요. 네이버 같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좀 올라가더니 그냥 쭉쭉 내려버리네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현대모비스는 뭐 크게 걱정할 것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 반면에 이제 조선주,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살짝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딥니까?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런 거 보시고 자동차 쪽은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마감을 해줘서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떨어진 종목들은 확실히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한국전력 오늘 많이 빠졌죠? 이런 부분들하고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2차전지가 조금 약세예요. 그리고 HMM, 이 해운주 쪽에서 보면은 경기 기대감, 또 무역이 활성화되게 되면 해운주들이 일단 수혜를 받기 때문에 HMM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죠? 네. 조선주들 반등하는 모습도 연결됐고요. 자,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다 올랐어요. 제약, 3천당 제약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펩트론 13.8% 올라왔고요. 알테오젠도 3.5%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대신에 2차전지만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나머지는 다 빨가죽죽. 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실리콘2는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가니까 괜찮은 모습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네이처스 이런 거 좀 빠지긴 했는데 나머지는 다 뻘거죽죽. 자, 뒤로 넘어가도 뻘거죽죽.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뻘거죽죽이 굉장히 많죠. 뻘거죽죽, 뻘거죽죽. 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 파란색이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은 상승이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 현황 코스피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454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420개 하락입니다. 비슷하죠? 코스피 쪽에서는 재미없었다라는 것이 방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867개 상승이고요. 732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도 많지 않은데? 자, 오늘 뭔가 후반부에 좀 이상한 게 있었나요? 자, 상승 종목 숫자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상승 종목도 먼저 살펴볼게요. 자, 플라즈맵, 한진칼 우선주 이런 거 상한가, 유진누보 상한가, 한진칼 상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각자의 재료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조금 섞여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상승 종목들의 숫자는 적진 않네요. 39개. 나쁘지 않은데요. 네. 상승폭도 3.02. 이거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자, 3.02까지 잡혀 있고요. 하락률이 좀 늘어났으면 오늘 수익률은 개판일 것 같습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일정실업, 삼보산업, 세원물산, 아이스크림 에듀 이쪽 종목들 계속 떨어지는데 오늘이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빠질 만한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한덕수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전까지 다 내려온 거라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모색하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정치 테마나 비슷한 거 다 섞여가지고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24개나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데요. 그죠? 어제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 충격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2.25, 0.8% 정도 네,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살펴보니까 0.8 그죠. 한 0.5 정도? 0.8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0.5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봉 LS가 오늘 그래도 5%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강원랜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잘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면, 네, 한 0.5 정도는 무난히 나올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도 다 올라갔고, 하이닉스가 오늘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오르는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조금 방어해줬어요. 하이닉스가
1.79 올랐고 삼성전자가 1.2% 내렸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좀 방어해줬고 자동차는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저희 계좌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HMM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TYM 이런 거 오늘 상승세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네, 일단 그런 모습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관 쪽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쪽 매수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인가요? 오, 얘는 아닌데 누구야? 연기금인가요? 오, 얘도 아닌데 투신인가요? 오,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왔군요. 사모펀드나? 네, 이거 아닌데? 네, 기타 법인인가요? 네, 여기도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네, 아까 어디였죠? 투신, 네, 투신하고 기타 법인 매수 들어온 게 삼성전자 1등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HMM, 알테오젠, 한미약품도 요즘에 주목 많이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LS, 하나솔루션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죠? 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자, 요거 지금 2차전지 쪽 계속 안 좋습니다. 네, 조선주 쪽 약한 매도가 좀 있었는데 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주 쪽 매도 좀 있고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시프트업은 실적이 약간 실망감을 느꼈나봐요. 주가가 좀 떨어진 형태가 나타났고요. 네, 자, 외국인 쪽 넘어가 보면 하이닉스 매수 있고요. 삼성전자 있었는데 어디로 갔니? 네, 매도로 바뀌었나요? 삼성전자 매수 있었는데 요 볼 때 1, 2등 있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집중됐네요.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쪽 매수를 이쪽에 들어왔군요.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세 이어갔고요. 실리콘2는 내려갔지만 외국인 매수, 현대 좀 조선주 쪽 매수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매도는 현대로템, 방산주 쪽,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차전지 이런 식으로. SK텔레콤도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쪽. 네, 일단 많은 게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간간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들은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고 매수한 것들은 올라갔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조선주도 약간 갈라져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뭐 모양새가 좀 진행된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상승 포인트를 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대신 이제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인데, 자,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그 흐름들을 내려놓고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뺏어올 것인지, 아니면 지켜갈 것인지, 아니면 같이 동반으로 상승할 것인지, 이거는 지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물대는 어떻게 통과하는지, 또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달러의 상황들, 우리 환율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서두르지 마시고요. CPI 지표 나오는 거 확인하고, 이번 주는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거든요. CPI, PPI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까지만 우리가 잘 넘어가게 되면 이제 5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오늘 체크하자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즐거운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